국장님,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네. 그렇지 않아도 친중 이성형 아니냐 이런 오해를 좀 사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전에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 앞에서 네네. 뭐 쉐쉐. 하고 예. 15분간인가 성명 낭독하는 것을 그 옆에 아주 손 딱 공손히 못 두고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듣고 예. 있었는데 예, 예. 뭐 말은 외신 기자 간담회라고 합니다만은 네. 사실상 대부분이 중국 이 한국 특파원단들이죠. 네네. 네. 그 기자단 외신 기자단. 예, 외신 기자단과의 극비 비밀 회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간담회를 그렇습니다. 핑계를 대가지고. 네. 요즘 이와 유사한 그런 그 특종을 많이 한 스카이데일리라는 매체입니다. 예. 스카이데일리가 단독이에요. 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마포구 한 북카페 전층을 임대를 해서 이재명이 외신 기자단과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두 가지가 문제예요. 첫 번째, 아니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하면 했지 왜 이걸 오프 더 레코드로 꽁꽁 묶어서 절대 비보도로 하라. 또 비공개 예. 몰래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공식 일정을 안 내놓은 거예요. 예. 원래 대표 공식 일정은 다 내놓는데 그거 싹 빼버린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은 딱 빼버렸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실제로 이제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아주 소상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거기에 어떤 구성한 외신 기자단이 보통은 이제 저 프레스룸에 있잖아요. 예. 프레스센터 프레스센터에 있는데 주로 이제 서양 언론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예. 뭐 저기 4대 통신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관련된 언론 매체는 거의 다 왔대요. 환구15라든지 또 인민일보라든지 인민망, 인터넷 신문이죠. 예예, 인민망이라든지 또는 신화통신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한국 주재 중국 그 기자들이 대거 왔고 일본 주재 기자가 한 2명 정도 왔고 또 AP통신을 비롯해서 외신 그러니까 서양 쪽 언론이 아주 약간명 해서 전체적으로 이 안에 참석자의 전원에 따르면 아유 중국 기자 판이네 라고 할 정도로 중국 기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중국 기자단과 이렇게 간담회를 갖고 싶은데 오해를 사니까 기자클럽 회장이라든가 한두 사람을 사실상 들러리로 끼워 넣은 것 뿐이에요. 네. 그렇지 않으면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하겠다고 공식 통보를 하고 그렇죠. 그게 대표 일정에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네. 중국 기자단들하고 몰래 하려는데 이게 또 안 알려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일본 기자 한두 명, 예. 외신 저 무슨 로이터인가 한 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새만 갖췄지 사실은 중국 기자들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중국 기자들이라는 것은 사실상 정부 기관에서 나온 거나 비슷해요. 공산당이죠. 뭐. 예. 당 기관 중국은 정치하고 언론은 철저히 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요 언론사들은 당에서 내놓습니다. 사장이나 주필이. 그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이렇게 특파원으로 있더라도 다 보고를 하고 그럼 중국의 핵심까지 다 올라갑니다. 중요한 내용. 그걸 그렇죠. 조금 내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하고 했다는 걸 좀 잘 보고를 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절대 국내 기자들의 출입을 막았고 네. 사실 근데 이게 한국 국적이 전혀 없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양 외신들은 또 우리나라 사람을 아예 저 특파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알기엔 이 자리에 많은 부분들이 또 바깥에 알려지게 된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아는데 자 보시면 두 가지가 아주 철저하게 비밀로 했어요. 대표 공식 일정이 9시 최고위원회 10시 30분 외환시장 간담회에서 갑자기 1시 30분 의원총회를 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12시쯤 이 마포에 도착해서 1시 50분쯤 끝났다라고 써져 있네요. 그럼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얘기를 한 거가 되고 또 기자들에게 두세 번에 걸쳐서 절대 오프 더 레코드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중국 기자들은 어쩐지 모르지만 외신 기자들이라는 게 오프 더 레코드 그러니까 비보도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할 사람들이 아니고 그럼요. 어떻게 기자들이 둘이 만났다면 모르지만 예, 예. 한 25
5명 정도가 만났는데 그게 오프 더 레코드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편의 자신들의 편의에 의한 오프 더 레코드 요청은 안 받아주죠. 그럼요. 어림도 없죠. 오프 더 레코드가 무슨 우리는- 의무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 군사정권 때나 요청이지. 있었던 일이지. 그렇죠. 어디 민주주의 국가에서 오프 더 레코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언론하고 얘기하는데 무슨 오프 더 레코드입니까? 그렇죠. 아니 무슨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서로 나눴다가 하면 이건 오프 더 레코드입니다. 어떤 공적인 관심사라든가 공적인 일이 아닌 얘기는 뭐 오프 더 레코드를 얘기할 수가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공식적으로 외신 기자들하고 만나갖고 오프 더 레코드 해달라는 게 이게 바로 권위주의고 군사정권식의 사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국 기자단하고 민감한 시점에 만난 거 보면은 이재명이가 나 친중입니다. 앞으로 중국하고 미국하고 치열한 싸움이 예상이 되는데 특히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은 네네. 뭐 바이든 때도 그랬습니다만은 네. 나는 중국 쪽으로 기울 거예요. 옛날 문재인처럼 네네. 가서 혼밥 먹어도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그렇죠. 뜻인가요? 근데 그런 뜻을 품고 있는데 그게 또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가 비판받는 건 좀 맞겠다. 쉐쉐가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었거든요. 당시에 이재명의 어떤 이미지에. 더군다나 지금 최근에는 탄핵 소추 사유에 네. 기괴한 외교 행보,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지금 한미일만 치중하고 러시아, 그러니까. 북한을 중국을 도외시한 기괴한 그런 그 외교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탄핵하겠다고 해놓고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엄청나게 문제가 됐죠. 빼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북중러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펼쳤다. 이게 네. 탄핵 사유란 말이에요. 그렇죠. 북중러는 왜 제대로 대우를 안 해줬냐.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우리 국내에서도 저한테까지도 여러 사람이 이건 아닙니다. 네, 네. 외교를 망칩니다. 그건 좀 민주당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나한테까지도 주문 오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네. 어차피 2차 탄핵안에서는 뺐지 않습니까? 뺐죠. 하지만 뺐더라도 미국이 엄청나게 충격을 먹었을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의 기본 인식 속에는 그게 있는 것이죠. 예, 뺀다고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거를 극비에 이렇게 만났다. 아무리 외신 기자라고 포장을 하더라도 어쨌든 황보시보나 혹은 인민망이나 신화통신 기자들과 함께 하는 자리였다고 한다면 이재명이 또 이거에 대한 구설을 걱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탐탁지 않아서 그런데 일체 언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대통령 되면 봐라. 너는 뜨거운 맛을 그때 가서 보여줄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트럼프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얘기 또 외신을 타고 들어오는 미국의 조야의 의견들을 보면은 네. 이재명에 대해서는 거의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미국이 우리나라 언론인들이 정치인들이 무슨 얘기를 했나가 거의 데이터로 이 하루하루가 정말 그 데이터로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또 놀란 게 스티브 배넌이라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그 국무부에 있었던 친구예요. 백악관 수석 전략가 또 백악관 고문 뭐 이런 사람. 국무부에 있었던 건 참 그 전에 부시 대통령 시절에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싱크탱크에 있다가 백악관에 갔던 친구인데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뭐 그쪽 그러니까 외교 쪽에서는 상당히 실력 있는 친구인데 자기의 그 유튜브 같은 그런 프로그램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즉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늘 미국에 대해서 이재명이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미국이 점령군이다. 미군이 그때 당시에 1945년 해방이 된 다음에 소련은 해방군이고 미국은 점령군이다라고 이재명이 한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티브의 어떤 그 표현을 보면 그대로 그게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발언들을 전부 다 데이터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앤디 김이라고 이번에 뉴저지 출신인데 예, 우리나라 최초로 예, 예. 한국인 출신이죠. 예, 예. 연방 상원의원이 상원의원,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도 한국 상황, 특히 특정 정치인이 정치 야심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뭐 특정 정치인이 정치 야심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이재명 외에 뭐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는 아예 무슨 후보조차도 지금 입 밖에 내는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 외에는 없으니까. 네. 영김, 예. 영김이라고 연방 하원의원 있지 여성. 않습니까? 여성. 예. 이분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세력이 한미일 협력을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네. 결국 탄핵 주도하는 세력이 이재명 아닙니까? 네, 네. 뭐 스티브 배넌이라든가 존 밀스라든가 미국의 여러 이 조야의 무슨 의회뿐만 아니라 이런 평론가들도 이재명의 집권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걱정이 클 거예요. 그러면 탄핵이라는 어떤 사태를 맞아서 한국이 안정적인 어떤 모습을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가장 불안한 건 유력 시대는 야당의 대표 주자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거죠. 한미 관계도 불안정하고 또 외교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관성 있게 어떤 철학을 갖고 있지 않고 그때 그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쏟아내는 포퓰리즘적인 경향인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저 미국의 소리도 사실 보면 한국을 잘 알고 있는 친한파 그런 싱크탱크의 이 연구 박사들이 토론을 하거든요. 그 토론을 주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걱정이 많아요. 지금까지 그걸 겉으로 드러낸 적이 없는데, 최근 들어서는 한국의 정치 상황, 특히나 이제 야당의, 그러니까 유력이 정치인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런 정치인들의 행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재명은 이런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떤 철학이라든가 일관성이 부족하고, 말씀하신 대로 임기응변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그런 없죠. 얘기가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이 중국 기자단과의 이 간담회에서도 기자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산케이신문의 사쿠라이 노리오 지국장이 참석을 했는데, 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동안 그렇게 반일 죽창가를 불러대더니 네네. 한일 관계가 적대감으로 충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뭐 머리에 든 것은 없으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 문화를 개방한 것처럼 대한민국 문화 발전에 엄청난 자산이 된 K-팝으로 함께 가야 한다. 아는 것이 K-팝뿐이 없는 거예요. 문화에 대한 어떤 식견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K-팝 아닙니까? 일본하고 K-팝하고 무슨 관계가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제가 이 대목에서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이재명은 포퓰리스트잖아요. 그때만 얘기합니다. 경기도 지사 시절에 도쿄신문 기자하고 인터뷰에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무슨 얘기한지 아세요? 아이고, 내가 여러분들 일본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고 일본과도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야말로. 그러니까 내가 무슨 반일 전혀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한일 관계 아작났을 때 제일 먼저 뭐 일본 욕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후쿠시마 오염수 사건 때 그렇게 난리 법석을 치고 광화문에 와서 시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칫국을 많이 마셨더라고요. 그 성남시장 할 때는 시장 1시간이 100만 시간이다. 성남 시민이 100만이라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1시간은 5,200만 시간입니다. 이미 나는 대통령 된 거야. 내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기자간담회 하는 이 1시간이 5,200만 시간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참말. 이렇게 또 김칫국을 또 둘러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무슨 예를 들어서 얘기할 때도 좀 품격 있게
내공이 있고 또 많은 독서량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개미가 싸우는 걸 들어가지고 그 개미가 전쟁 난 거 보니까 목 잘려 나간 개미, 허리 잘린 개미 많은데 결국은 이런 대규모 전쟁을 통해서 개체수를 줄인다. 그래서 우리 인류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뭔 소리입니까? 저는 선배님 이거 좀 해석 좀 해주세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야 개미 얘기 왜 했지? 이게 뭐 진화 심리학 얘기인가 했더니 인간도 전쟁을 통해서 개체수가 줄어든다. 뭔 소리입니까? 전쟁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대량 사상 전쟁이 필요하다. 뭐 그런 뜻인 것도 무슨 철학이 없다 보니까 예. 아무 얘기나 아무 말 대잔치나 아무 말 막 하는 대잔치. 거예요. 외신 기자들 앞에서. 그러게요. 아무리 봐도 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재명에는 뭐 책을 읽은 게 없지 않습니까? 뭘 책을 읽었다는 얘기는 단 한 번도 내가 언론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무슨 휴가 갈 때 뭐 하다못해 그 무슨 책 들고 갔습니다 하는데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비유를 드니까 외신 기자들이 볼 때 참 한국 국격에 참 안 맞는 사람이 여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아니 이를테면 중국 특파원을 만나서는 뭐 백거이 씨라도 한 수 딱 읽는다든지 일본 특파원을 만나서는 바쿠이 쇼인의 단가 있지 않습니까? 짧은 시에 한 구절을 읽는다든지 이 정도의 어떤 소양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양국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 비유를 한다든지 이런 기본적인 좀 뭐랄까 소양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네. 말을 이렇게 뜯어 보면은 우선 말이 안 돼요. 말이. 뭔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무슨 사례를 든 거 보면은 아무리 식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무슨 그런 앞뒤가 논리적으로 아무런 정합성이 없는 얘기들을 마구대고 마구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들이 볼 때도 한심하다 못해서 좀 창피하더라고요. 네. 예. 우리나라 가장 1위의 대선 주자라는 사람은 이런 식견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뿐이 안 들어요. 그래서 개미 얘기는 잘 든 것 같아요. 무조건 싸워갖고 이기는 게 최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뜻이군요. 예. 예.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렇지 않아도 미중 간에 치열하게 무역 전쟁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다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어떤 성향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보내고 있는 그런 시점에 중국 기자단과 몰래 이렇게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정무적 감각이 좀 부족한 거고 네네. 매우 부적절한 것 아닌가 네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를 안정시키는 지도자의 모습에 또 걸맞는 워딩을 했으면 이왕 만났는데 그렇게 했으면 하는 뭐 그런 조그마한 바람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